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성 통증과 염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라든가 염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성화된다는 건 어떤 통증이나 염증이 수개월 이상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가 아프시면 의료기관을 바로 찾아가시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나 이 병에 어떤 차도가 없고 큰 경과가 없습니다.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스러워하죠. 병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다른 의료기관도 찾아가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질병이 만성화될 때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여러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염증이 있다는 건 그 세포 손상을 의미하거든요. 자, 세포가 손상이 되면 염증이 발생이 되고, 그 염증 때문에 하나의 신호로서 통증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동작을, 구성을 제한하게 만들어주죠. 한마디로 휴식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쓰임이나 동작을 멈춤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손상된 부위가 회복되는 걸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요청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게 이제 통증인데, 이 통증이 잘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통증이 발생한 이유, 그 염증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원인이죠. 원인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그 원인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원인하고 다른 거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충분히 잘 찾아서 배제를 하면 더 이상의 손상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은 이제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뒤부터는 치유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가 어린 시절 잠깐 돌아가 보면 달리기를 하다가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까지면 그 상처난 부위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자연 치유 활동이 일어나죠. 어떤 상처를 스스로 아물게 하는 그런 역할과 능력이 우리 몸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되게 빨리 낫고요. 어떤 친구는 되게 그 진물이나 딱지가 오래 가고 늦게 낫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친구는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영양적으로 좋은 친구고, 한쪽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영양적으로 좀 좋지 않은 친구일 경우에는 어떤 염증이라든가 상처가 되게 오래가는 그런 경우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본 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염증이라는 것도 원인이 배제됐다 하더라도 그 회복에 관여하는 이런 기초영양 상태가 나쁠 경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되게 더딥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놓치고 있는 원인이 있는가, 두 번째는 원인은 배제를 했지만 내 기초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회복이 너무 더딘 건 아닌가. 자,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세포가 손상되는 요 손상의 원인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 손상이고,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화학적 손상이고, 세 번째가 이제 미생물학적 손상, 네 번째가 허혈성 손상,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물리적 손상입니다. 물리적 손상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에서 떨어졌거나,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큰 물체라든가 그런 거에 부딪혔거나 찔리거나 뭐 이런 외상이죠. 외상 때문에 이제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반복 동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칼질 하시는 분도 있고, 망치질 하시는 분도 있고, 가위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또는 힘줄이 손상을 받아요. 이러면서 이제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목 어깨도 아프고,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 돼서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화학적 손상입니다. 화학적 손상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매운 거 먹어보셨죠? 또 엄청나게 짠 거 먹는다든지, 이렇게 맵고 짜고 또 너무 지나치게 시고
비타민C 세게 먹으면 또 이렇게 속이 싸지고 그러기도 하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점막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매운 걸 먹는다든지 이래버리면. 자, 이렇게 어떤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점막등이라든가 막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또 노출되는 것 중에서 많이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술이죠, 술. 술 드시는 분들은 그 술이 이제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막 조직을 쉽게 허물기 때문에 술 먹으면 이런 세포 손상이 쉽게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쉽게 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은 다 화학적 손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미생물학적 손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가장 많이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뭘 보냐면 세균에 노출되지 않았나, 또는 바이러스나 뭐 곰팡이균과 같은 여러 가지 미생물학적인 이런 균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 세포가 이제 뿜어내는 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 인체 일부가 이런 손상이 되지 않았나, 이걸 많이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게 뭡니까? 항생제, 소염제 뭐 이런 계열로 처방들이 많이 오죠.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통증이나 염증들이 출발이 이 미생물학적 손상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처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처방이 이런 원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면 사실은 그 처방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일단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미생물학적인 손상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처방들에 대한 소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지금부터 말씀드린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 허혈성 손상입니다. 허혈성 손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경이나 혈관에 순환 부전이 발생한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압박이 발생한다거나 포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거죠. 압박이나 포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경이나 혈관이 원활하게 이동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혈 상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게 세포라고 하는 건 이 혈관을 통해서 세포한테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세포한테 산소나 영양물질이 공급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혈관이 눌렸어요. 어딘 부위가에서 압박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산소나 영양물질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세포 쪽으로. 그러면 세포 손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도 죽을 수도 있고, 뭔가 총을 맞아서도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아주 독한 어떤 물질을 잘못 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포가 손상받는 그 가연성 중에는 허혈성, 즉 세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산소나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세포가 이제 손상을 받고 사멸하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과 통증이 유발되는 이런 상황들도 아주 흔하게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가시면 대개는 이 1번, 2번, 3번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네 번째 허혈성 손상은 쉽게 판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많이 보는 요 골반강 주변의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아요. 허혈성 손상에 의해서 발생된 통증이나 염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을 이제 놓치고 그쪽 방향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갖지 못하고 이제 이런 쪽에서 접근하셔서 치료를 이제 도모하시다가 경과가 이제 없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네 번째 이런 그 가능성, 이런 원인 등을 주로 이제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런 허혈성 원인에서 발생한 통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통증은 이 부위가 다른 원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위가 압박성 제한을 받으면서 순환부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포 손상, 그리고 거기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염증과 통증,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우리가 놓치기 쉽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인을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놓친 게 있었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인 파악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배제를 해야 됩니다. 회피를 해야 되는 거죠.
반복된 동작이 있으면 한동안은 휴식을 취해서 그 반복된 동작을 회피해주고, 화학적 손상, 맵고 짠 음식들, 술 배제하고 회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학적 손상도 당연히 우리가 배제하고 회피해줘야죠. 허혈성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압박이 발생하고 그 부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눌림을 줬다 그러면 그 압박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내가 원인을 이해하고 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치료가 잘 안 되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기초영양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영양 상태가 좋은 친구하고 좋지 않은 친구가 까진 무릎이 낫는 속도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 수개월 또는 수년씩 고생을 하다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 영양물질을 잘 섭취하고 있느냐 요걸 봐요. 근데 생각보다 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영양실조 상태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되게 의아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영양실조야.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지내는데. 그리고 그 잘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이러는데 나한테 무슨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기초 영양이 부족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은 크게 에너지가 돼주는 에너지 영양소가 있고요. 또 구조가 돼주는 구조 영양소, 그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어떤 음식은 어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 에너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ATP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그런 영양 물질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호르몬이나 신경물질도 계속 소모가 일어나고, 우리 인체를 이루는 어떤 구성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소실됐을 때 그 소실되는 그 구성 세포들을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돼주는 구조 영양소들이 필요하죠. 이게 스트럭처 영양소로. 이제 그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돼주는 에너지 영양소, 구조가 돼주는 구조 영양소. 이 구조 영양소는 에너지 영양소하고 좀 구별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먹는 이제 에너지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수화물하고 당질이 대표적인 에너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방이 에너지 영양소가 돼줄 수 있어요. 뭐 버터나 돼지고기, 소고기 기름의 라드라든가 또 코코넛 오일, 또 튀길 때 쓰는 팜유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 영양소입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그 먹는 식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대개는 이 에너지 영양소를 60에서 70%를 먹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조가 돼주는 구조 영양소는 한 30%나 25% 이렇게 수치가 작아요. 심지어는 이 에너지 영양소는 되게 과잉되게 먹기도 쉽습니다.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떡, 달달하고 맛있는 것들, 이게 대부분 다 에너지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양이 원래 몸이 요구하는 양보다 되게 과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잉되는 건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 쌓입니다. 피하지방이나 복부지방 형태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이렇게 배가 나올 정도 난 잘 먹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건 이 에너지 영양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드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서 지금 설명했듯이 내 세포가 손상되는 건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구조의 재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될 건 구조 영양소입니다. 그 구조 영양소라는 게 어떤 영양소들이냐? 대표적인 게 단백질하고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하고 좀 다르게 이 지방을 이제 주로 이제 구조가 돼주는 지방들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각종 불포화 지방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구조가 돼주는 그 세포를 만들 때 세포막이 돼준다든가 뇌 실질이 돼준다든가 뇌나 신경을 만든다든가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이 원료가 돼준다든가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이런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돼주는 단백질과 지방은 단백질만 또는 지방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반드시 엔드 관계로 단백질이랑 지방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근육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단백질 파우더라든가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죠. 그게 주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보충을 해가지고 내 근육을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근육이라는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여기다가 첨언을 하자면 그 단백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근육을 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1.2배 정도의 양질의 구조 지방이 반드시 들어와야만 우리 몸의 근육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염증과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손상된 세포를 재구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구조 영양소예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아니 그럼 이렇게 구조 지방과 구조 단백질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음식이 뭐냐?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 대표적인 게 계란입니다. 알류. 그리고 이 계란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보충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계란이랑 또는 치즈나 육류나 생선류.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만성적으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항상 제가 이 식단을 알려드려요. 앞으로는 계란이랑 치즈랑 육류랑 생선류를 주식처럼, 옛날에는 밥이 주식이었다면, 탄수화물이 주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탄수화물은 부식으로 하시고 지금 구조가 되어주는 구조 영양원을 주식으로 삼아서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 그리고 야채류를 내 주식으로 드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치료에 변화를 많이 줍니다. 예전에는 에너지 영양소를 7을 먹고 구조 영양소를 3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성적인 통증과 염증과 그리고 연배가 높아질수록 내가 노화를 조금 줄이고 노화 속도를 줄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요걸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에너지 영양소를 3 정도로 드시고 구조가 되는 구조 영양원들을 7 정도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소실되는 정상적인 체세포들, 손상되는 체세포들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얼마를 먹으면 좋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자주 여러 자료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란을 예로 친다면 우리 체중이 70kg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요구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 적어도 70g 이상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체중 그램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좀 더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그 이상을 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또 근생성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의 1.2배를 추가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60kg인 분은 72g을 먹는 거죠. 70kg인 분은 84g을 먹는 거고 60세 이상인 분들은. 그래서 계란 하나에 6g입니다. 들어있는 단백질이.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70kg인 분은 70g 정도의 단백질이 하루에 요구되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계란만으로 70g을 채운다면 계란을 12개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뭐 계란 하나만 가지고 12개를 다 먹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계란만으로 내가 하루에 요구되는 단백질을 충족을 시키려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먹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도 제가 체중이 한 70, 71kg 정도 나가는데요. 저는 계란을 한 13개 정도 통상 먹습니다. 그걸 주식으로 삼고 있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제가 지금 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바뀌어보시면 이런 요소들이 얼만큼 건강하게 자신의 그 세포 활성을 도와주는지 적극적으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내시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만성적인 통증과 염증에서 다소나마 적극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확인하고 이제 알게 되셨으니 새롭게 노력을 좀 하시면 예전보다 통증이 회복되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마디로 잘 드시자, 올바르게 먹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만성 통증과 염증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